안녕하세요. 황현정입니다. 정겨운 고향의 말 사투리는 우리말을 풍요롭게 해주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동안은 그 지역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고유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 사투리라는 점에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자, 우리말 우리글 이번 시간에는 아름다운 유산 사투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한글학회 성기지 선생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리말 방송이니까 개그맨이라는 말 대신에 재치꾼이라고 소개할게요. 이동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투리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경북대 국문과의 이상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얼마 전에 사투리와 관련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이 사투리를 어문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발표가 정부에서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 그 정부에서 지금까지 표준어 중심주의의 정책에서 조금 그 방향을 선회해서 그동안 버려두었던 사투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문 정책에 수용하는 쪽으로 일단의 그 방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그 사투리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아주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아마 앞으로 한 10년 정도로 지속적으로 버려두었던 사투리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하고 보존하려는 정책을 펴게 됐는데요. 무척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방언학을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참여정부의 대단히 중요한 문화 정책 중에 하나로서 손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할 소식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은 사투리는 절대 써서는 안 될 것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해온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사투리가 우리나라 1950년대 이후에 학교 교육 제도에서 사투리는 표준어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다. 일종의 버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해왔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앙 중심적 그 문화 권력의 어떤 영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쯤은 우리가 버려두었던 사투리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에 와 있다. 마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투리는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토착적인 향토의 어떤 생활의 감정과 생활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우리의 문화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단한 표준 어문 정책의 기반 위에 이제는 사투리들도 이 표준어 속에 좀 더 끌어안아서 포용적인 정책으로 서서히 그 틀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억지로 외면해 온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표준어라는 개념을 만들고 우리가 이것으로만 다 집중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었죠? 1933년도에 와서 비로소 우리 한글을 통일적으로 쓸 수 있는 규범을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맞춤법 통일안인데요. 이게 193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개화기 이후에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33년 이후에 학교 교육이 상당히 제도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표준 어문 정책에 의한 우리 한글 교육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 왔다. 그리고 특히 공영방송의 이 표준어의 방송을 통해서 대단히 그 표준 어문 정책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좀 모호하고 교양 있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도 사실 그 정체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나는 교양인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한 셈인데요. 일본에서도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자 동경 시내의 말, 소위 그 야마노테 sen 내부의 말을 동경말을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40, 50년대를 지나면서 동경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죠.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어문 정책이 공통으로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서울 말을 소위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씨를 표준어로 정했는데 사실 7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서울은 엄청난 산업화의 결과로 커졌습니다. 네. 사실은 누가 서울의 교양인인지 참 가려내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 표준어 어문 규정도 사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모습하고요. 또 실제 지역 사람들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죠. 2004 전국 사투리 경연대회.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지난 3월 울산에서 열린 사투리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8도의 사투리가 다양하게 선보였다. 요즘 이 강원대 우리 길가에는요 아들이 뭐 질쭉하게 뭐 안 다니는데 우복으로는 먼저 강원도 사투리. 기본적으로 억양이 높고 소리가 높아서 발음이 억세게 들리는 것이 특징. 사회. 그렇다면 강원도 사투리의 실제는 어떨까? 강원도 동해시 노인들을 찾아가 봤다. 뭐 좋은 할머니 가니까 아들과 결혼하고 그러지 뭐. 잘 그 교육이 있게로 오지 뭐 그거 몰래고 막 와서 막 뒤거릴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고개라고. 아이고 무릎이야 그냥. 아이고 고개이야. 시자가 뭐 많이 헐타와. 엄마 어디 있노? 뭐? 밭에 있다고? 큰일 났다. 내 손부 쪽으로 안 가고 뽑았다. 회사 앞에 그정 캐내기 좀 갖고 왔네. 다음은 경상도 사투리. 말의 속도가 비교적 빠른데 외지인이 들으면 강한 억양만 강조되어 들린다. 축약된 말이 많으며 말의 강세와 억양이 뚜렷한 것이 특징인 경상도 사투리. 실제는 어떨까? 다음에 비가 억수로 오도 아침에 나가면 물이 싹 빠지갖고 악내리가 마른 날이 돼가지고 그 살기가 좋아요. 만날 일하고 가만히 지금 생각하고 만날 입맛 때렸냐고 작업밭도 많이 했는데 말 못한다. 시구가 많으니까네. 시구하면 7번에 8번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손을 나오면 돈을 벌는 게 있나. 그럴 때 벌는 게 있어도 돈이 있어도 뭐 사물 기라 없었어. 사물 기 없었어. 나온데 지금 뭐 배학이 있나고 배학이 있지 말 존경해서 잘하지 뭐 배학이 없으니까는 못하지. 엄마가 시킨 일을 안 하려고 뒤지게 개기다가 조질라게 맞아본 뒤는 안티프라민이거라. 다음은 투박한 질그릇 질감과 같이 구수한 맛이 느껴지는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성질 사나운 서방들 있잖아. 북어하고 마늘하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 서방 만나갖고 눈탱이 밤탱이가 대보면 날개라니 약이고. 우리 아직 맛없는 것 같고 눈탱이 시커멓구만. 해양 넘치는 어휘와 독특한 어미가 특징인 전라도 사투리. 전라도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여기 말로는 전라도는 잘 썩었다, 썩었다 그래. 그럼 썩으면 못 먹는 것이지. 잘 썩었다 이러지. 그래갖고 이제 그놈을 탁 썩어서 초장 탁 입맛다시 이래. 초장 탁 놔두고 이제 막걸리 탁 갖다 놓고 한 잔 탁 위에 넣고 예 물을 여기 막걸리를 먹어. 그러면 이 홍어를 삼켜보고 먹는 게 아니고 이 볼택에다 한쪽에다 뭐라고 써놓는단 말이야. 예? 밤에 못 자. 웜에 눈두덩을 나 오면 나잠 봐라. 이거 너무 집인데 가면서 눈두덩을 막 비틀어갖고 엎져서 막 튀어. 거기를 가면 아침에 밥을 먹고 치고 이제 거기를 그 집을 가 이제 가면 아진이 해남이지라? 예. 짧고서 이렇게 내가 마주쳐서 배. 신랑을 처녀 때도 보고 그랬다고 하면 안 돼. 한 번 딱 보고 결혼해갖고 이제 3일째 자고 가버렸을게. 3일 저녁도 지대로 자도 못했어 그때는. 아니 어른들하고 한 방에 자버리더만 결혼 막 해갖고. 표준어 중심 정책에 밀려 천대받아온 지역 방언.
그러나 우리말의 어휘와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사투리도 당당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마다 그 지역민들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사투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사투리 경연대회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서울말로 너 어디서 왔느냐 이런 의문을 질문할 때 경상도 말로 하면은 네 어디서 왔노? 전라도 말로 너 어디서 왔던 게 이런 식의 질문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서로 이제 이웃하는 방언에 대한 사투리로 서로 한 마디 정도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다원주의 쪽으로 우리가 이 사투리를 살려나가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개해드렸는데 각 지역별로 특색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요, 선생님? 네. 최근까지는 주로 이 승조, 말의 높낮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백두대간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한경도에서 강원도로 영남으로 연결되는 쪽은 소리의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말과 말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백두대간 서쪽인 그 소위 백제지역에서 고구려로 연결되는 소위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서울로 연결되는 쪽으로는 말의 길이만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이 사투리 구역을 크게는 말의 높낮이라든지 또는 길이에 따라서 동서 구획이 일차적인 하나의 구획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평소에는 뭐 그다지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런 네. 특징이 있군요. 네. 하지만 이런 특색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인 부분을 모은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공통어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바로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이 표준어 교육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높낮이라든지 길이의 혼선이 있더라도 의사소통에 그렇게 장애를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서울말이 이미 우리나라 전역을 소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소위 공통어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통어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따듬는다면은 서울 중심주의에서 배타적으로 놓였던 사투리들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어문 정책이 좀 전환을 해야 할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공통어를 정하려면 어디서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게 공통적이고 어떤 게 다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역 언어에 대해서 그다지 조사가 이렇게 충분하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금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언어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리적 차이에서만 방언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계층의 차이에 의해서도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70대 할아버지가 사용하는 말씨나 20대, 30대 연령별 이 세대별에 따라서도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망라해서 언어에 대한 전면적인 지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말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가, 많이 사용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어를 설정하는 하나의 잣대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적 한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풍족한 언어를 우리 말로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표준어 규정도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께 좀 어려운 질문들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지역 사투리들이 있는데 현행 표준어 규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끌어안으려면 또 개선했으면 하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그 표준어 자체가 옳고 그렇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은 사투리는 버릴 것, 이런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판정의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표준어는 옳은 것이고 사투리는 버릴 것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우리가 실제로 쓰는 말 중에서 비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넓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발음과 규정과의 차이점. 예를 든다면 수소, 숫소, 수놈을 순놈이라고 그러는데 수놈으로 발음한다라든지 강가, 누구든지 강가라고 된소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가, 내과, 외과, 사실 어나운서들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음은 의사소통이 된다면은 이런 규정들은 조금 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표준어가 아니고 공통어의 범위 내로 좀 더 넓혀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투리라는 게 그 표준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 낱말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투리가 억양이라든지 문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표준말은 그것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투리에 대한 그 표준말에 대한 규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밥 잡사니껴 이거는 사투리예요. 잡수셨습니까를 잡사니껴로 했기 때문에 사투리지만 네. 밥 잡수셨습니까? 이러면 사투리가 아닌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억양이 사투리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억양이나 문장 이런 것도 사투리와 표준말의 어떤 규범이 될 만한 것을 정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아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표준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언어 분포를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투리이기 때문에 표준어의 자격을 못 얻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한 예를 들자면요. 이 서울 사람들은 더운 물, 더운 밥이라고 그러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 방언에서는 뜨신 밥, 뜨신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만일 더운 밥이 옳다면은 그 반대 대립어는 추운 밥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씨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남부 방언에서 사용되는 뜨신 밥의 반대는 찬밥, 식은 밥이 되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씨라고 해서 반드시 이쁜 말씨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려서 사투리라도 소위 공통어로, 표준어로 새롭게 그 어휘를 더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또 바뀌면 또 새로운 것에 적응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그거 언제 다 공부하죠? 네, 어느 영화에서 어느 지역 사투리가 인기를 얻으면 갑자기 서울 사람들이 전부 그 지역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지역 말만 하고 그런 게 붐이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이든 뭐 영화든 방금 본 것처럼 분명히 사투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뭐랄까 바라고 싶은 점은 사투리를 씀으로써 재미는 있지만 그 본질 자체가 좀 흐려진다거나 혹은 폄하되는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뭐 대본을 쓰는 분이라든가 직접 사투리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감독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답게 재미있게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이 단순한 웃음의 소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 것 같아요, 그거. 성 기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영화 속에 등장하시는 인물들이 그 자기 지역에 설정된 그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동우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 신분이라든지 자기 품격을 낮추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쳐나가리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가끔 보면 그냥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려고 사투리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아까 보셨던 그런 사투리가 어쩌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앙중심주의에서 이제 변두리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는 어떤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대로 정말 사투리라는 건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으로 어문 정책에 사투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어문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표준 어문 정책 계획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사투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앞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혹시라도 자칫 지역 분화를 좀 야기시키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지역 분할의 우려보다는 차라리 그 자체를 인정해줌으로써 어떤 다원적인 것을 인정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런 우려는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도 그 지역 감정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이니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네요. 자, 풍족한 역사 유산인 우리의 사투리 모두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알아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